지금 검찰 내 윤석열 라인과 비윤석열 라인이 존재하고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뭐 언론에서 흔히 보도가 되었었고요. 2012년도 검란도 윤석열 라인이라기보다는 특수통, 그 하나회라고 불리우는 특수통 부분은 좀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공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검찰 내에 정치 조직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검찰에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사태가 성공했던 게 단 한 번 있었던 게 2012년 사태니까요. 군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그렇고 특히 여기는 무력에 가까운 수사권을 행사하는 곳이라서 약간 좀 위험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휘 라인을 넘어서서 직접 뭐 다이렉트로 지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청법상 수사 지휘, 그러니까 사실상 서면 지휘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후배 검사들, 어차피 다 아는 검사들이니까 지인들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식사하면서 사적인 모임을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안에서 수사 지휘를 하거나 수사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거나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그거야 뭐 위험성이 있죠. 예. 네, 아까 그래서 제가 한동훈 후보자에게 후배 검사들에게 사적인 통화하지 말고 만남하지 말라라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했더니 끝까지 약속을 안 하시더라고요. 검찰 정상화법 혹은 검찰 개혁법안 통과를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후보자는 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기 어렵다, 정치인들 수사하기 어렵다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뭐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검찰 내부나 장관 후보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게 검찰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검찰이 잘 부패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외면 반성이 성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당선자의 가족이나 측근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보실 때 그동안의 그 둘의 관계를 볼 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피하셔야죠. 못 하실 때니까. 예. 2020년 5월에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간교한 검사다 이렇게 꼽으셨더라고요. 혹시 아주 총명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데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쓰일지에 따라서 강직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진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청와대 선임 네. 행정관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된 거는 뭐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진 않고요. 진실을 찾아가지 않고 사실을 갖다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정치 검사가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치 검사고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네요. 결국 저는 아주 위험한 분이라고 위험하다. 생각했고요. 적어도 저는 계속 그 한동훈 후보자가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된 집중관리 대상 검사 관련된 분이라고 제가 지금 의심을 했기 때문에 법무장관 후보자로서도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겠네요. 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후보자님한테 좀 멀리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분이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검찰의 그 뭐 전직 총장님이라든지 고검장님, 검사장님들 많이 고발을 했었고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님, 그다음에 한동훈 이 후보자님께서 중앙 차장하실 때 진모 검사와 김모 부장이 성폭력 은폐했던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뭐 검사가 이 정도는 그런 거는 덮어도 되는 사건, 내가 파고자 한다면 파도 되는 사건, 이렇게 선택적 수사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 진모 검사, 김모 부장이 성폭력 은폐했던 것은 수사하지 않은 것은 정말 선택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런 선택적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이거든요. 그렇게 비치는 것은 뭐 감수하시고 한 수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치적 수사였다. 그렇게 비치는 걸 감수했을 비칠 거다. 수밖에 없는. 채널A 사건도 그렇고 뭐 강원랜드 사건에서도 문무일 총장님 때도 그렇고 그렇게 좀 조직 논리랑 이런 것들이 충돌할 때가 되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채 하면서 각종 위원회 자문단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에서 좀 상투적인 기법이죠. 예. 아니 그 외에 담당하는 검사에게 사건의 처리 방향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직접 피의자로 입건되고 한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땐 사건 처리의 방향과 관련해서 공공연하게 압력을 행사한다. 메신저나 전화 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블랙리스트 올라서 공개적인 조리 돌림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그 유무형의 압박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검언 유착 사건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감찰을 방해를 했는데
감찰 담당 검사로서 한동훈 후보자가 당시 감찰방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판단합니까? 인지상정이고 통화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횟수나 이런 걸 보면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이건 여하튼 제 그냥 객관적으로 신문 보도를 보고 난 그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휴대폰 포렌식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자가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그다음에 최근에 고발 사주 사건 검사들이 막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은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 조직적인 그 증거인멸 행위 검사로서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수사를 피하는 법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져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피의자로서 내지는 뭐 이런 것 방어권은 이해하는데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국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서요.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계속 더 넓혀야 된다. 고집하고 있는 고집하면서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뭐 공식 기소권 수사권 분리 등은 지금 1, 2년 이야기가 된 게 아닌데 검찰이 성찰이 부족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깊이 좀 반성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집단 행동 자체가 우리가 세월호 시국 선언했던 선생님들 기소하고 징계 그 시국 선언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징계 제대로 안 했다고 직무유기로 교육감을 기소했던 검찰에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검사들이 이럴수록 반성의 목소리는 없고 외부를 향해서 공격적인 말을 갖다 집단적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더 걱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을 꼭 잘 버텨주십시오. 뭐 버티는 것은 뭐 네. 예. 중간에 그만두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죠? 추호도 없습니다. 예.